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올림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도 없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그런 분들 어서 모이시죠.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낙, 재미, 수익으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면요.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 점점 축소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 전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호재와 악재 여전히 뒤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낙과 재미, 수익으로 지켜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수익 지킴이가 될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자율주행차를 완성하는 제3의 눈.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카메라 모듈 탑픽.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종목명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텐데요. 자, 그럼 노란톡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 주식 비기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서 접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 비기.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종국 사부, 백사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백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야말로 제가 눈으로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올림픽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약간 허한 기분이 들거든요. 네네. 사부님은 괜찮으신가요? 올림픽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허한 거는 사실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가장 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익 보는 게 뭐 제일 큰 낙이고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 재미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비기 확인해 보는 날인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비기 들으시면서 지금 확인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신청도 남겨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주식비기 확인하기 전에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한시름 덜고 나서 오늘 증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현재 시장은 좀 파란불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표, 금요일 날 나온 지표는 좋게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쪽 지표와 나쁜 쪽 지표가 혼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3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한번 보자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의문감이 조금 들고 있어서 사실 시장의 방향은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 포지션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보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옵션에서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콜 쪽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풋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 쪽 방향도 열어놨고 하락 쪽 방향도 좀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좋은 종목을 오히려 싸게 산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는데 또 그날 당일이 MSCI 정기 변경 이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6시에 나오게 되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한 주인 만큼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차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드디어 주식비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카메라 모듈 업체. 자, 오늘의 종목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사업 뭘 하는지 힌트는 듣긴 했지만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기업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MC님이 말씀해 드렸지만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CCM 분야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요. 여전히 CCM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CM이 도대체 어떤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CC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제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카메라 쓰는 거 생각하면 저는 스마트폰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시고 MC님도 쓰는 스마트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면 차량용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카메라가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후진할 때 보이게 되는 네, 카메라. 맞습니다. 그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게 조그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이 회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나열해 본 건데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차량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VR이나 AR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쓰임새가 많고 여러 제품에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고객사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고객사와 해외 고객사 등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볼보, 소니, 샤프, 파나소닉, 폭스콘 등 정말 많은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업체들을 두고 있어서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원래는 코스닥 기업이었으나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한 기업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업체까지 다양한 회사를 현재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를 이미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객사를 봐도 충분히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구조를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더 좋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카메라 모듈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용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건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자면 카메라가 없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높은 성장성을 가져간 게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장세는 사실 좀 주춤한 것이 맞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새로운 스마트폰 나왔다고 하면 정말 네, 바꾸기 맞습니다. 바빴거든요. 왠지 안 바꾸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맞습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막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혁신이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카메라 개수가 좀 늘어나는 것 외에는 스펙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2년의 주기를 거치면서 스마트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상당히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멀티 카메라의 시대가 현재 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한 개가 달린 게 아니고 두 개, 혹은 4개 정도의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네, 저만 해도 그 후면에 카메라 3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3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망원과 광각, 다중 초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요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최근에 메타버스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3D와 VR 그리고 AR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심은 바로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당연히 3D와 VR, AR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이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분기와 2분기에는 사실 실적 부분,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사실 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투자 된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성을 보자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MC님은 왜 자동차용 모듈 이쪽이 왜 기대가 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네, 차량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아직까지 면허가 없어요. 겁이 네네. 너무 많아서 못 타는데 자율주행차 되면 나도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네. 그 기술 발전을 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게 쓰인다고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당연히 성능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카메라 개수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폰의 성장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기존의 한 개였던 카메라가 2개, 3개, 멀티 카메라의 시대로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는 후방이나 블랙박스 정도에만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의 EQ900이라는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차선 탈선 경보 카메라, 그다음에 적응형 카메라, 전방 카메라, 야광 투시, 후방 사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충만 보더라도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져가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미 이러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카메라 글로벌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로 따지면 7.5%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비율이 아닌 글로벌 비율이고 사실 이 회사의 시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쟁력과 기술력이 당연히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용에서 충분히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용에서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MC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바로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에서 당연히 카메라를 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카메라가 결국엔 운전자의 눈을 대신해 네, 주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운전자의 눈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만큼 성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카메라에서 충분히 기술력을 검증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미 회사 자율주행의 레벨 3 이상의 영상 센서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혹시 잘 잘 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네. 빨리 5단계까지 나오기를 네, 맞습니다. 바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총 6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0에서 네, 맞습니다. 5단계까지. 그래서 레벨 3 정도면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네네. 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MC님 너무 전문가님처럼 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네네. 나와야 저도 차를 좀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0에서 5단계, 구체적으로는 6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0단계 같은 경우에 주행했을 때 경고등 같은 겁니다. 주차할 때 삐삐삐 소리 네. 나는 그 정도가 0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감속과 가속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같은 네. 그런 부분을 한 1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단계부터는 자율주행,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단계는 간단하게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고 3단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고도화된 자율주행이고 5단계는 이제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의 거의 시작점, 그리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단계, 레벨 3 이상의 영상 센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주행에 이미 기술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거래처인 현대나 기아, 볼보를 통해서 충분히 자율주행 카메라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충분한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신규 매출처 또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시장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스마트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문 인식 솔루션인데요.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 아마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만 해도 쓰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은행을 이체할 때도 최근에는 지문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회사의 자동차에 들어갈 때 자동차 키에 대한 지문 인식 시스템도 현재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대부분의 지문 인식 시장은 광학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보면 광학식이 어떤 건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광학식이요? 네. 이건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네, 아무튼 뭐 광학식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광학식이라는 광원을 쏴서 반사된 빛의 음영, 그리고 음영에 따라서 지문 굴곡을 확인하는 게 바로 광학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초음파식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음파식은 당연히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표피층을 미세하게 측정을 해서 하는 거라고 스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학식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광학식보다는 초음파식이 조금 더 정밀하게 네, 맞습니다. 지문을 인식할 수 있다. 두 제품 경우에는 내구성은 분명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학식에 비해서 초음파식이 조금 더 정밀하다,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문 같은 거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굉장히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게 지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광학식에서 초음파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그 전부터 초음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광학식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초음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TOF 카메라라는 걸 현재 하고 있는데요. TOF 카메라라고 하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비행시간 카메라라고 하는데 사실 비행시간 카메라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날아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3차원 인식 센서가 물체에 다가가서 물체를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안면 인식도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보안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현재 2D를 활용한 안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왜곡이 좀 생기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3D 인식 카메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보안 시장에 분명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3D라고 한다면 당연히 3D 시장과 VR, AR, 메타버스와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용처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TOF 카메라 같은 경우에 삼성과 애플, LG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겪어 나가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 놓은 상황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본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이 기술의 변화에 막 쫓아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기술의 변화에 이미 다 대응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좋아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면요. 참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종목인지 낱낱이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렇게 들어봤고요. 2장 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장, 3분기 성장 기대.
자,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안 좋았던 실적, 약점부터 좀 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30%나 줄었고요. 영업이익에서는 무려 77%나 줄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게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매출이 8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쪽에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물론 국내에서도 부진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만 굉장히 큰 시장이었던 인도와 베트남에서 상당히 큰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굉장히 큰 코로나 확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확산세를 겪고는 있습니다만 1분기만 따져봤을 때는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하반기에 분명히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반등의 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신사업 부분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왔으니 어느 정도의 재무 안정성을 가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2018년 대비로 보자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주춤하면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부채 부분에서도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보자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모습,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현금 흐름표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분명히 1분기에 영업이익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 회사는 계속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투자 부분에서는 계속된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채도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빚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의 증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현금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재무, 오히려 안정적인 재무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무 비율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2017년만 하더라도 295%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분기에는 81%로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로 변환이 되었죠. 그만큼 기존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갔고 지금의 1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 2,80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투자를 잘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의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부분은 확실하게 안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안 좋긴 했는데요. 이 업체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일단은 스마트폰과 관련했던 전 세계 모든 사업체들이 다들 좀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그런 부분들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좀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3장 차트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역시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장 카메라 모듈 성장.
자, 계속해서 이 종목은 성장성과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차트도 분석해 주시죠. 네, 차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흐름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5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로부터 1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적이 바로 201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기대만큼의 실적을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2019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 1조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작년과 올해까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60주봉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 상당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의 주가 흐름은 4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이유겠죠.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4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나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 추세선이 수렴을 할 때 방향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쪽이든지 하락 쪽이든지 방향을 보일 텐데요. 그 시점에서 저는 상승 쪽 방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실적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좋아질 포인트가 이제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박스권 횡보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신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 좀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포인트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 텐데 제가 잠깐 노란톡 살펴보니까 주식 비기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은 잠시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저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노란톡에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노란톡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주식 비기 설명할 때 이제 글 남겨주셨는데 카메라가 은근 쓰이는 곳이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는 몰랐는데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오늘 주식 비기를 좀 들어보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새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린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좀 오늘 많네요. 주린이에요. 저도 주린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주린이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 고수로 거듭나면 되는 거니까요. 종목 상담도 해주세요라고 남기신 분 계셨어요.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모두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계속 또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셔서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새벽님이 남겨주셨어요. 카페24 들고 계시네요. 32,500원에 5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게 언제 익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자, 카페24 언제 익절하면 좋을까요? 카페24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수각은 일단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비중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매출 비중, 매수가 비중, 그러니까 비중 50%는 사실 제가 뭐라고 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익절 부분을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이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가 56,600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익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고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카페24 같은 경우 굉장히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선 거의 대부분의 카페24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성 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렇게 높은 부분을 현재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 부분에 대한 성장은 분명히 보이고는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선 여전히 적자를 좀 기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페24 분명히 2분기에 좋은 실적이 기대는 하지만 지금의 가격 수준이라면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느 정도 가격에 정리를 해야 될까? 사실 저 같은 경우 56,000원 이상이었다면 상당히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분봉으로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분봉상으로는 60분봉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 이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만 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5만 원 부근에선 정리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부근에선 비중도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신 후에 재매수 구간을 한번 다시 잡아도 되는 것이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담되는 동안에 새벽님이 노란톡에 제 종목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괜히 이 글자에서조차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만 원 선 구간대는 놓치지 않고 비중도 지금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익절하시고 재매수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저희한테 상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주린이 주키니 호박님이신데 강남 제비스코 33,00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강남 제비스코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오늘 또 파란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연일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약간 손실도 보고 계셔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60일선과 120일선인 것 같은데요. 현재 60일선이 깨진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견고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승세가 최근에는 완만하게 조금 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60일선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일선 라인에 있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0일선이 만약에 깨지더라도 120일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35,550원을 찍고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5,000원대에는 분명히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목표가 오시면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은데 손절 대응은 60일선인 3만 원 선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제비스코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머니 님이 KL넷 들고 계신데요. KL넷 5,40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KL넷이 지금 4,705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자, KL넷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KL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기술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선이 깨지고 5일선이 11선이 5일선과 11선이 하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5,000원 부분에서는 손절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키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 61선 지지 라인이 현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1선만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전 저점만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면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는 일단 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이 크진 않지만 일단 이 가격이 오시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4,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1선 라인이 있는 4,4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L넷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대응은 4,4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L넷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 수원땡 님이신데요. SDN 들고 계시네요. SDN 4,9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SDN이 오늘 2,7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손실이 꽤 좀 큰 상황이라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SDN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해서 단 한 번의 상승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3,300원대에 일단 손절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61선과 121선이 한 번 깨지는 두 번째 손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현재 가격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2,600원이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600원까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사실 손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2,600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2,600원 라인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3,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원대 라인에 매물대가 존재할 뿐더러 61선과 121선의 저항 라인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00원 라인에서 전량 매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량 손절보다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일단 손절하신 후에 비중 조절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3,200원 라인에서 나머지 물량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리진 않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한 후에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빨리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대로 한번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죠. 자, 일단은 손절가는 2,6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3,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물량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3,200원 선에서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물량 덜어내는 그 라인들 잘 지켜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DN 확인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방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 들고 계시네요. 현대백화점 85,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사부님 어서 확인해 주시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좀 추세가 깨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61선과 12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하향으로 돌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 85,000원대 라인에서 그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수 시점을 이 시점에서 잡으셨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이 맞았는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8만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 시도를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최근의 시장 흐름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많은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8만 원대 가격에서는 충분히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시고 수익권에서 매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9만 원까지는 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만 원대 같은 경우에 거의 4달에 걸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만 원대는 일단 수익은 크진 않지만 수익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만 5천 원까지 깨지게 된다면 사실 지지하는 구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수익권에서 정리하는 거 가능해 보입니다. 9만 원 선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은 7만 5천 원 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백화점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AD테크놀로지 들고 계시네요. AD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26,950원에 12%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매수가보다는 지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자, AD테크놀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1선 위로 캔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으로 보자면 121선은 단기 이평선들이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오늘 자리도 매수 자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고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긴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손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접근인지 장기적인 접근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시점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D테크놀로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지금 7151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게임빌 들고 계신데 52,45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한숨만 나오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굉장히 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맞습니다. 4월 달부터 굉장히 급한 하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원으로 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부터의 매물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까지 혹시 무너지게 된다면 3만 원대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절 라인은 제가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만 5천 원대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바로 올라오기에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사실 4만 원대 매물대도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4만 원대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만 원을 돌파해서 굉장히 큰 상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저항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4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 가셔서 다른 성장성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 확인해 봤습니다. 7151님 지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손절 대응은 35,0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기다려 본다면 기술적 반등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선에서 좀 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비중 덜어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이었는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텐데요. 자, 종목 상담하느라 잠시 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점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차량용에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량용에 대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반기에 상반기에 부진했던 스마트폰용도 분명히 하반기에는 반등을 보일 것이고요.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문 인식이나 TOF 카메라에서도 분명히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악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좋아질 부분을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비기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